35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원 C1, C2가 있는데요. 자, 두 점 A는 이 점은 1,A고요. B점은 3,B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점에서 두 원이 만난다고 하네요. 자, 원 C1의 중심 C1. 자, 원 작은 원의 중심은 C1이고요. 자, C1이 선분 AB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분 AB 위에 C1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러면 바로 이 AB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즉, AB가 이 작은 원 C1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 C1이 원 C2의 중심 C2를 지나죠. 이 C1이 C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반지름, 자 C1, C2 자체도 반지름이 되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럴 때 두 점 C1, C2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x 플러스 2y는 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이 주어졌는데요. 직선은 두 원의 바로 중심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AB는요, 작은 원으로 보면 지름의 양 끝점이겠지만, 바로 공통현이 되죠, 두 개의. 큰 원으로 보면 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지름도 현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죠. 왜? 중심에서 현까지 내리면 수직 이등분하니까 그죠? 바로 수직이 되고 여기가 이등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C1, C2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원의 반지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A와 B도 찾아볼까요? 그러려면 이 AB는 바로 지름인데 이 지름과 이 현이 바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직선 AB, 즉 이 지름의 바로 기울기는 얼마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역수에 보호받으니까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점 AB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3과 1은요, 얼마 차이가 되죠? 2 차이가 되죠. 자, 1이 3 되려면 2가 증가해야 되고, 따라서 A-B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3에서 1을 뺀 꼴이 되니까, 그죠? 바로 여기는 A-B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1에서 3까지 2가 증가했는데 여기는 문자니까 3에서 1을 뺀 게 2면 B에서 A를 뺀 게 바로 Y의 증가력이 되어서 얘가 바로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A가 4라는 값은 하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이 반지름은 즉 C1의 반지름은 바로 AB 길이의 바로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AB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3과 1의 차는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자, B-A의 바로 제곱이 되겠죠. 자, 야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데 방금 B-A가 4였잖아요. 따라서 루트 4 플러스 B-A가 4니까 4의 제곱 16이 되어서 자, 루트 20이 된다. 즉, 루트 20이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를 나눠줬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고 뭐를 나눠줬죠? 2분의 1을 각각 나눠줬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2분의 1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루트 20이 얼마죠? 자, 2 루트 5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니까 바로 C1의 바로 넓이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5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2의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볼까요? 지금 C1의 반지름이 루트 5가 나왔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요게 바로 루트 5가 되고, C1과 C2 자체도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C2의 반지름은 바로 C2에서 B까지 연결한 게 반지름인데, 여기가 수직이면서 루트 5, 루트 5니까 1대1대 루트 2가 돼야 되죠. 따라서 C2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다?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C2의 넓이는 반지름이 바로 얼마니까? 루트 10이니까 파이 r 제곱을 하면 10파이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두 원의 넓이의 합은 5파이와 10파이를 더한 바로 15파이가 두 원의 넓이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작은 원이 큰 원의 중심을 지르니까 모두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큰 원의 반지름은 작은 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쉽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5번입니다.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원이 직선 y 꼴 mx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죠. 자,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자, 이 원과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바로 그 각각의 점을 우리가 PQ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이 OP와 OQ의 길이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은 여기에 0,0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점과 P까지의 길이와 원점과 Q까지의 길이의 바로 곱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 PQ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바로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식을 바로 연립 방정식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그 연립했을 때의 바로 근이 바로 PQ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 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y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이 되고 y 자리에 mx가 되니까 m제곱 x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2ax가 되고요. 그리고 2by니까 2b mx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y 자리에 m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면령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바로 P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되고 Q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바로 두 도형의 연립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두 이 그림의 그래프에 물론 원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 두 그림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P와 Q의 Y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원 위에 있는 점도 맞지만 원에 대입해서 Y 찾기는 불편하잖아요.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맞으니까 바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는 M알파라고 놓고 M베타라고 두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자, 1 플러스 m제곱에 x제곱이 되고, 자, x는 2로 묶어버리면 바로 a가 되면서 bm의 x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꼴 0이 된다.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OP와 OQ의 길이를 각각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OP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원점하고의 거리니까 바로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에 바로 M 알파 전체를 제곱하니까 M 제곱 알파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OQ의 길이도 계산해 보면 베타 제곱에 바로 무엇이 되겠다? M 제곱 베타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알파 제곱으로 묶어보면요. 알파 제곱에 1 플러스 m 제곱이 m 제곱으로 되고, 자, 여기는 베타 제곱으로 묶어보면 1 플러스 m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자, 이 루트 속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곱하면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m 제곱도 전체가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여기에서 이 전체 각각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곱을 한번 찾아볼까요? 곱을. 자, 두 건의 곱은 뭡니까? 바로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전체로 씌워버리고 알파, 베타 두 건의 곱이 1 플러스 m제곱에 마이너스 16이 되죠. 자, 따라서 여기가 1 플러스 m 제곱분의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그거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겠네요. 그것과 여기에 1 플러스 m 제곱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1 플러스 m 제곱의 제곱과 1 플러스 m 제곱의 제곱이 서로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6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았을 때 바로 여기서 처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두 근의 곱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A와 B는 몰라도 곱이 필요하니까 자, 이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1 플러스 m 제곱이 각각 제곱이 각각 약분이 되어줘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6번입니다. 자, 두 점 AB와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하여 각 APB와 AQB가 90도가 된다고 했어요. 이때 바로 PQ의 길이,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AB, PQ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APB와 AQB의 각이 바로 90도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힌트인데, 여러분들,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을 때, 자, APB와 AQB가 90도라는 말은, 자, 여기에 P점이 있을 때, 이 두 선을 연결해 줬는, 이 두 선을 연결한 바로 AP와 BP가 되겠죠. 자, 이 각이 지금 몇 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90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Q점이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A와 Q를 연결한 바로 이 직선과 B와 Q를 연결한 이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각 AQB도 수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죠. 바로 어떤 하나의 현에 대한 바로 원주각이 서로 같으면서 90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바로 이 AB가 바로 지름이 되고 이 각 자체가 바로 뭐다? 원주각이 된다. 즉,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바로 90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두 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AB를 뭐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바로 무엇이 존재한다? 점 P와 Q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각 90도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못 떠올리면 자,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렵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수직이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이 두 점의 바로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 두 점을.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중심은 X좌표의 평균이니까 2의 평균은 1이 되고요. Y좌표의 평균이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은 중심과 나머지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4와 1의 차는 3이 되죠. 따라서 9가 되고요. 5와 1의 차는 4가 되니까 16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5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바로 무엇이 된다? AX-1의 제곱, Y-1의 제곱의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5라는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을 그려보면요.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바로 되는데 이 두 지점의 바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도 그림이 마이너스 2,3이니까 한 이 정도가 되어서 자,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A점 4,5가 되고 이 지점이 바로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렇게도 수직이 되고 이렇게도 수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 PQ를 지나는 이 선분 PQ의 길이는 바로 이 원의 바로 현의 길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반지름은 여기서 5라고 찾아냈으니까 자 CP의 길이는 5가 되고요. C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현의 길이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X-Y-5가 되겠죠. 그죠? X Y-5 이꼴 0인데 이 직선과 원의 중심 1,1과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거리는 자 x 개수 y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바로 5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요게 바로 D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pH 요 길이와 여기 QH 길이는 바로 수직 이등분을 하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러므로 pH 길이는 루트에 빗변의 제곱 얼마에서 25에서 자, 이 D의 제곱인 2분의 25를 빼주면 되겠죠. 그거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게 바로 PQ의 바로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두 배의 루트 2분의 25는 2분의 50이니까 2분의 바로 50 마이너스 25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자, 두 배의 루트 2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루트 25가 오라서 루트 2와 2를 약분하면 루트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5 루트 2가 바로 PQ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뒷부분은 바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줄을 읽고 바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PQ가 존재하고 그 PQ를 지나는 직선이 Y X-5가 된다는 것을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357번입니다.
점 5,0을 지나는 직선과 이 원의 바로 두 교점 PQ라고 할 때 교점을 그때 PQ의 길이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자, 원의 중심부터 찾아볼까요? 중심은 x 개수 반에 보호반대, y 개수 반에 보호반대니까 2,3이 되고, 자,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7이 이항하면 플러스 17이 되겠네요. 따라서 13과 17을 더하면 바로 r 제곱이 얼마가 된다? 30이 되므로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30인 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 2,3의 바로 1, 4분면에 있는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루트 3인 루트 30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원을 조금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자, 지금 X축과의 거리가 3이니까 바로 이 원은 4, 4분면도 지날 것이고 자, Y축과의 거리는 2밖에 안 되니까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더 길겠죠. 그리고 원점과 여러분들 거리를 구해봤자 자,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바로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바로 13밖에 안 되죠. 따라서 3, 4분면도 지나는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원은 중심이 2,3이면서 바로 반지름이 루트 30이기 때문에 자,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A 5,0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 바로 2,3이고 여기가 5,0인데 사실 5,0이 원의 내부에 있을지 원의 밖에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과 5,0과의 바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3이 중심이고 자, 5,0을 5,0을 위치를 알기 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x차는 3이니까 9가 되고요. y차도 3이니까 9가 되어서 루트 18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5,0은 이 원 내부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야지 또 이 직선이 지나가는 게 지나가 버리면 바로 원과 만나는 두 교점이 바로 이렇게 PQ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5,0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 직선을 지나는 바로 이 직선과 지나는 직선을 이 점을 지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5,0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때 5,0을 지나면서 그 두 교점하고의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5,0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가 버리면 바로 이 점이 바로 한 점이 P가 되고 이 다른 점 한 점 Q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PQ가 원의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PQ가 바로 현이 될 것인데 원과 직선이 만났으니까 현이 될 것인데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바로 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5,0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었을 때 바로 그때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할 때가 바로 이 PQ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PQ 길이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지름이 되니까 바로 반지름이 얼마였죠? 루트 30이니까 바로 최대값은 2루트 30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최대값은요, 바로 PQ의 길이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루트 3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수라고 할 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PQ의 길이의 범위를 먼저 찾기 위해서 PQ가 가장 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길 때는 지름이 되어야지 가장 길다. 따라서 2루트 3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5,0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의 길이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중심에서 자, 이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현의 길이를 구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지름은 얼마로 딱 고정이 됩니까? 반지름은 루트 30으로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현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생각하려면 바로 이 현의 중점과 한 점 Q하고 아니면 P하고의 요 길이가 가장 언제 될 때, 바로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이 길이가 최소가 돼야지 이 현의 길이가 가장 짧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직각에 의해서 빗변은 루트 30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이 길이의 최소를 찾는다는 말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즉, 이 길이, 즉, 중심에서 현까지 내린 이 수선의 길이가 가장 뭐 할 때 최대일 때를 찾아준다면, 최대일 때를 찾아준다면, 바로 현의 길이가 가장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직선의 방정식부터 많이 했지만, 어떤 한 점에서 이 직선, 이 5,0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직선이 될 수 있는데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길이가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게 수직길이 아닙니까? 이게 가장 길다는 말은 바로 이 중심에서 이 현까지가 바로 이 현까지의 길이가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그 점이 지금 얼마죠? 바로 중점이 5,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가장 길기 위해서는 이 점을 만약에 지금 A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CA와 PQ가 반드시 무엇이 될 때? 바로 수직이 될 때. 맞죠? 수직이 될 때 가장 이 길이가 길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 5,0을 지나는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점 C와의 길이가 가장 길기 위해서는 바로 5,0과 원의 중심인 2,3의 이 길이와 이 직선과 이 현과 수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반지름은 루트 30으로 고정인데 이 수선의 길이가 이 수선의 길이보다는 더 짧잖아요. 따라서 이 길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5,0을 지나는 직선과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과 그 직선 사이에 바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2,3이죠. 2,3과 5,0을 연결한
이 직선과 수직일 때가 가장 이 길이가 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의 길이를 구해보면 이 직선과 바로 2,3과의 바로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하면 5,0이라는 좌표를 아니까 바로 2,3과 5,0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x차는 5와 2의 차니까 3이라서 얼마가 되고요? 9가 되고 y차 또한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3 루트 2가 되었으므로 자, 요 AQ의 길이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 18을 빼주면 되니까 바로 루트 12, 바로 2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2 루트 3이니까 PQ의 길이는 4 루트 3이 되어서 바로 PQ의 바로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4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Q의 길이의 최소값이 4 루트 3이 되고 최대값이 2 루트 30이 되는데 여기에서 묻는 것은 PQ의 길이의 자연수일 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 4루트 3과 2루트 30이 약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루트 3은 여러분들 한 1.7 정도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4, 7이 28에다가 6.8 정도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2 루트 30을 생각해야 되는데, 루트 30은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25가 5가 되고요. 맞나요? 루트 25가 5가 되고, 루트 36이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점 얼마 얼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5.5보다 큰지 5.5보다 작은지를 모르니까 이때는 2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2가 들어오면 4가 되니까 루트 120이다. 루트 120을 생각하면 되겠죠. 루트 120은요. 루트 120이고 루트 121이 바로 1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10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바로 121보다는 작기 때문에 루트 121이 11이잖아요. 따라서 10점 얼마 얼마가 되어서 PQ가 자연수이므로 6.8보다 큰 7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될 수 있다? 10까지의 자연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최대의 자연수는 10이 되고요. 최소의 바로 자연수 값은 7이 되어서 바로 자연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면 바로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루트 30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 2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얘도요. 우리가 루트 3이 1.7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1. 원래 732가 되죠. 1.732. 그런데 16을 넣어 보세요. 4가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서 16이 되니까 48이 되죠. 48은요. 루트 36보다는 어떻습니까? 크고요. 루트 49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도 약 6점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4루트 3의 최소 2루트 30이 최대라고 하면 안 되고 자연수일 때를 따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된다고요? 바로 중심을 지나는 바로 지름이 될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빗변은 바로 일정하니까 바로 5,0을 지나는 직선과 2,3에서의 최대가 되어야지 여기가 최소가 되니까 최대가 언제가 된다? 바로 이 CA와 PQ가 수직으로 만날 때
최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58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 꼴 x 제곱 그래프 위에 지금 먼저 그려두었습니다.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중심이 이렇게 이 2차 함수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 이 원이 y축과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y 꼴 루트 3x 마이너스 2와도 접한다고 했죠. 그러면 루트 3x 마이너스 2는 기울기가 양수이고 y 절편이 얼마인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즉 이 원이 y축에도 접하고 자, 이 직선을 자, 우리가 일반형으로 표현해 둘게요.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꼴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y축에도 접하고 이렇게 직선에도 이렇게 접한다고 했죠. 그런 원이 두 개가 존재한대요. 그때 그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 좌표를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 어디에 위에 있으니까 이 y 꼴 x 제곱 위에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중심에 바로 x 좌표를 여기 스몰 a, b가 있으니까 뭐 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n이라면 y 좌표는 n 제곱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y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접하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 반지름이 바로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바로 이 중심의 x 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의 좌표와 바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도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n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은 1, 4분면에 있을지 아니면 3, 4분면에 있을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n은 양수라고 딱 고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되는데요. 자, 2, 4분면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인 n, n 제곱하고의 바로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자, n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바로 절대값을 쳐줘야 되겠죠. n이 바로 이 중심이 2, 4분면에 있는 이런 큰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서 y축에 접하는데 이 직선하고까지 접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가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는데 사실 여기와 이쪽에 하나 생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절대값으로 가고 처리하고 간다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분모는 3과 1의 마이너스 각각 제곱의 합이니까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x자리에 n, y자리에 n 제곱을 붙여주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루트 3n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절대값 n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를 이항해서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해도 될 것이지만 이렇게 절대값과 절대값이 있을 때는 굳이 제곱을 할 필요 없죠. 절대값과 루트가 있을 때 제곱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루트 3n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로 끌어당겨 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루트 3n의 플러스 2로 만들어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줘도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바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자, 각각을 마이너스 취해 준다고 생각하고 n제곱 마이너스 루트 3n의 플러스 2의 절대값으로 만들고 여기는 2배의 절대값 n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절대값이니까 하나의 절대값의 알맹이는 다른 절대값의 알맹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n이라고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요. 자, 2n을 이항시켜 주면 되겠죠. 따라서 n제곱에 자,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2n이니까 플러스 2n일 때는 이항한다면 루트 3에 플러스 2n이 마이너스 2n이기 때문에 2배의 n에 맞죠? 플러스 2 꼴 0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자 n제곱에 마이너스 2n은 이항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n이 플러스 2n이 되니까 루트 3에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2 꼴 0으로 이렇게 바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n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의 바로 중심의 x좌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n 값도 몇 개 존재해야 된다? 두 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근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왜 근이 두 개 존재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첫 번째 체크해 보면 b제곱이니까 루트 3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제곱하면 3과 4가 되어서 7이 되고요. 플러스 4 루트 3이 되는데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맞죠?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4 루트 3에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래식은요, 판별식을 처리해 보면, 자,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가 똑같겠죠. 그러면 7, 맞나요? 마이너스 4 루트 3에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수가 된다는 말은 n의 값이 흑은이니까 여기에서는 모순이 되겠죠. n은 바로 좌표니까 바로 실근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만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즉 n제곱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n의 플러스 2 꼴 0의 바로 두 근이 바로 n1, n2라고 한다면 그 근 n은 n2가 바로 이 원의 무엇이 된다? x좌표가 되는데 그 x좌표가 이 원의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즉, 이 N1, N2 두 값이 바로 중심의 무슨 좌표이면서 X 좌표이면서 또한 무엇이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지름을 A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N1, N2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A와 B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따라서 A, B의 곱을 바로 무엇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A, B의 곱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100AB는 바로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근을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35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L이, 이 직선 L이 원시와 P에서 접하고 직선 또 L과 평행한 직선, 이 두 직선은 평행한 직선입니다. 또 이 원과 점 Q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PQ는 바로 접점이 되겠죠. 그죠? 접점. 그 접점이 되고 이 POQ, 즉 원점과 연결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때 이 원 C의 바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평행하면서 원에 바로 접하기 때문에 바로 원의 중심이 하나 있겠죠.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접점과 이 접점이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이 PQ를 연결했을 때 이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두 접선이 주어졌는데 두 접선이 뭐 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두 접점을 연결한 이 두 접점을 연결한 이 PQ 위에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각이 60도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겠죠. 자, 그럴 때 이 중심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자, 이 중심과 O를 연결하면 여기도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되겠죠.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으면서 정삼각형인데 자, 이 한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이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직선도 바로 이 두 직선 L과 L-와 뭐 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직선 OC의 이 직선을 무엇으로 놓을 수가 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y 그리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y 이꼴 0이라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동일하면서 원점을 지나니까 x-2y 이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직선 L, x-2y 플러스 5루트 5하고가 서로 평행하니까 그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반지름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x계수와 y계수의 제곱의 합이 5가 되어서 루트 5가 되고요. 맞나요? 자, 상수항의 차가 되니까 5 루트 5와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겠죠. 자, 그 차의 절대값이니까 5 루트 5가 되어서 바로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반지름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바로 이 중심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만 찾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므로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30도가 되고 여기가 바로 60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0도가 5니까 5와 원의 중심 사이의 길이가 바로 5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점 C의 즉 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이 A, B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A-2B가 0을 만족해 주고요. 그리고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3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루트를 씌운 게 5루트 3이 되니까 바로 제곱을 해주면 5, 25에 바로 3을 곱한 7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2B가 되니까 A 자리에 2B를 넣으면 4B 제곱이 되고 여기가 B 제곱이 되어서 바로 5B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7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 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5일은 5에 바로 5, 25. B 제곱이 바로 15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데 바로 AB는 양수라고 했죠. 저 1, 4분면에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B가 루트 15가 되므로 A는 루트 15의 두 배인 2 루트 15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2 루트 15, 루트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AB와 반지름을 모두 다 곱해 달라고 했으니까 ABR은요. A가 2 루트 15, B가 루트 15가 되고 반지름은 우리 앞에서 5라고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2, 5, 10이 되고 루트 15의 제곱이 15가 되니까 15 곱하기 10 바로 150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정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바로 반지름은 여러분들 이 PQ가 지름이 되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죠. 그래서 저게 반지름이 오니까 O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자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5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점 A, B는 x-2y = 0 위에 있는 직선이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과 바로 원점과 이 직선 즉 바로 정삼각형의 바로 높이가 되겠죠. 이 점과의 거리가 5 루트 3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 처리하면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